과학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반응을 시켰을 때 색깔이 막 변해요. 그런 신나는 색깔이 변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산과 연기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성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알칼리성은 도대체 뭐고, 염기성은 뭐고, 산성비는 뭐고, 그리고 리트머스 시험지 뭘 댔을 때 색깔이 확 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산성, 염기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에서 체득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반응을 시켰더니 색이 막 변한다거나, 왜 이렇게 변할까? 이런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산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식초 만드는 이런 게 떠오르죠. 자, 도대체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아래에서 물과 염산을 섞었습니다. 염산을 섞었어요. 이게 염산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섞었더니 어떤 것이 생겼어요? 소위 이거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H3O 플러스 일가이온.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 다음에 염화 이온. 그죠? 염소가 이온화된 염화이온 마이너스가 있고 이 주변에 이제 물이 있죠. 자, 이랬을 때 이 염산에서 본인은 염화이온이 되면서 무엇을 냈죠? 수소를 냈어요. 수소이온을 내가지고 그 수소이온이 어디로 갔죠? 여기로 갔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염산에서처럼 수소이온을 내놓는 거,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한다? 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수소이온을 내놓는 거. 그 다음에 양성자, 플러스죠. 양성자를 내놓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에 녹았을 때 이걸 수용액이라고 하죠. 수용액 중에서 이런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염기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발달해 왔는데 적절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산염기에 대한 정의는 세 가지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한 얘기인데 정리하는 의미입니다. 아레니우스에서는 뭐라고? 수용액상에서 이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했고, OH 수산기를 내놓는 물질을 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프랜스테드 로우리는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했고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이스의 정의는 전자를 받는 물질을 산이라고 했고 전자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크게 요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염산의 모식도가 있죠. 밑에 염산을 보면은 이렇게 그 수소이온을 내놨고 이때에 그 염화이온 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산과 붙어 있는 그 수소이온에 붙어 있는 짝염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양성이 있으면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을 만드는 놈이 있으면은 그것과 짝으로 붙어 다니는 그런 염기성인 그런 특성을 지니는 걸 우리가 짝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짝산과 짝염기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항상 붙어 다닌다. 그러니까 나중에 염화이온은 이제 그 염기와 같은 역할을 해서 짝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은 참 너무 강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이 산은 좀 약한 것 같아. 도대체 강산과 약산을 구분하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는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흔히 강산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를 우리가 염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염화수소, 기체 상태 염화수소를 물에 녹였어요. 액체 상태의 물에 녹였어요. 이렇게 각각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녹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이드름 이온하고 염소 이온, 염화 이온으로 이렇게 갈리죠. 이때 HCl은 HCl이 이렇게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즉 H 플러스는 결국 물하고 합쳐져서 이 하이드름 이온을 생성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우리가 헬이라고 하는데, 헬이 전과 헬이 후를 비교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의 100%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 염화수소를 액체 상태인 물에 녹이면은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만 그려놨어요. 즉 100% 해리가 된다. 그래서 강산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강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산이라고 하는 거는 용액 안에서 해리가 많이 되는 거를 우리가 강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초산은 아세트산을 물로 희석시킨 건데, 자, 이 아세트산 물에 녹였어요. 그죠? 녹였을 때 해리 전에 100이었는데 해리 후에도 얼마? 99.5는 그대로 같이 존재해요. 나머지 0.5 정도만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약산이라고 하는 거, 아세트산과 같이 약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 안에서 해리가 부분적으로만 된다. 여기도 보면 화살표를 어떻게 그려놨어요? 양방향으로 그려놨죠. 즉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해리가 되는 것은 0.5%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이온을 적게 내놓는다는 뜻이고, 즉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게 아주 적다는 뜻이고, 결국 그거는 약한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래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아세트산이죠. 여기에 뭐가 물하고 이제 녹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나눠지는 게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 0.5%밖에 안 되더라. 이건 다시 결합을 해서 다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완전히 가역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서로 양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용액 안에서 해리가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약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대체 염기라고 하는 거 뭐냐? 아까 산을 에시드라고 그랬고 염기를 베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산의 반대를 생각하면 되죠. 아까 산은 수소이온을 내는 거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수소이온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산은 양성자를 내는 거라고 그랬죠.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건 수용액 중에서 하이드럼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염기라고 한다. 염기. 그러니까 산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걸 염기라고 한다. 마찬가지 논리로 강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NaOH 수산화나트륨인데요. 수산화나트륨은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잘 갈려요. 그런데 약염기의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암모늄 이온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으로 되는 게, 여기도 보면 똑같이 아까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양방향 화살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리가 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산이나 강염기, 약산이나 약염기의 논리가 같다라는 거. 이 밑에 이제 암모니아를 이렇게 물에다 녹였을 때에 이렇게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갈리는, 여기 화살표도 양방향으로 해놨죠. 흔히 이제 염기성 물질 이렇게 되어있는데, 알칼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알칼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수산화나트륨의 나트륨,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의 K, 그러니까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금속성 그런 그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일가죠. 얘네들이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용액 안에서 이런 염기를 형성할 때 그런 금속에 의해서 생긴 염기성 물질을 우리가 알칼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강알칼리, 약알칼리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해리가 잘 되면 강알칼리고, 그죠? 우리가 강산이다, 약산이다라고 하려면은 그냥 뭐 느낌이 강하니까 강산, 약하니까 약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좀 양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산도, pH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pH, 폐하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 pH 척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화면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용액의 산성이나 염기성의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양적인 수치다. 그래서 이 pH는 로그 함수를 이용하거든요. 미치 10인 로그. 그래가지고 pH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미치 10인 로그 중에서 수용액 중에 용액 중에 수수연 농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염산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 수수연 농도가 해리돼 가지고 0.1몰을 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 10에 0.1에 10에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앞이 마이너스니까 밑하고 같으니까 1이 앞으로 지수가 나와가지고 1이 되는 거죠. 우리 위산 같은 경우는 pH 2 정도 되니까 10에 마이너스 2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연 상태에서 pH 값은 0에서 보통 뭐 14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질수록 산도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7을 중성, 그 표에 보면 순수함물 해가지고 pH 7 해놨죠. 7을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고 7보다 숫자가 큰 것을 우리가 염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화면 머리 위에 보이는 거 보면은 pH가 0으로 가까울수록 H 플러스 이온을 크게 그려놨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H 플러스 이온은 작게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온은 수산화이온은 크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은 항상 그 곱이 10의 마이너스 14, 즉 그 마이너스 14 정도가 존재하니까 만약에 수소이온이 10에 마이너스 1이 있다면은 OH이온은 10에 마이너스 13이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던 로그, 로그의 합, 곱, 이런 거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pH는 밑을 10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 하나당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10에 마이너스 1은 로그 1이잖아요. 10에 마이너스 pH로 치면 10에 마이너스 2는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pH 2잖아요. 그러니까 pH 1과 2는 단순히 2배 차이가 아니라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pH 1과 pH 3은 몇 배? 그렇죠. 3배 차이나, 3배란다. 3배 차이가 아니고 10에 마이너스 1은 0.1이고 10에 마이너스 3은 0.001이니까 얼마 차이? pH로는 수치로는 2지만은 100배 차이의 농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H 1이 pH 3보다 100배나 더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참고로 도대체 그러면 이 pH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혹자는 power of hydrogen, 수소이온의 세기, 그래서 파워, 이걸 불어나 독어로 하면 역시 같은 그 파워에 해당되는 그것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지만은 여하튼 그 파워 오브 하이드로진의 의미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을까. 자신은 없어요. 근데 보통 그런 설이 유력하다. 이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이나 염기의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우리가 pH 미터라든가 이걸 통해서 기계적으로 아주 정량적으로 정밀하게 잴 수도 있지만은요, 일반적으로 소위 인디케이터, 지시약을 통해서도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일정한 상태를 판별할 때 사용하는 시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지시약이 있지만 산이나 염기를 보는 산염기 지시약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역시 뭐예요?
리트머스 종이죠.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종이는 리트머스 이끼라고 하는 지유식물이 아니라 지유류에서 추출해서 종이에다 입혀서 만든 거다. 초창기에 쓴 게. 그래서 리트머스 이끼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는데요. 잘 알겠지만 산성에서는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염기성에서는 푸른색으로 변한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푸른 산에 불났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산을 만나면은 붉게 물른다. 그래서 푸른 산에 불났다 이렇게 외웠던, 실험도 제대로 안 하고 무조건 외우게 했던 쓰라린 우리의 과학교육 현실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쓰는 게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많이 쓰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화면에 리트머스 용액을 산성일 때 이런 색깔, 염기성일 때 이런 색깔, 중성일 때 이거.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이나 중성일 때는 무색을 유지하지만은 염기성에서는 이렇게 붉은색을 띠더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 금속 이온, 그 나트륨 금속을 예를 들어서 물에 녹이면은 거기에서 OH 이온이 나온다거나,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 OH가 나오니까 예를 들면은 뭐예요? 그게 바로 염기성이 되죠. 그래서 물에다가 나트륨을 조금 떨어뜨리면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나트륨을 떨어뜨리기 전에 용액을 한두 방울 섞어 놓으면은 나트륨 들어가게 되면 붉게 물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다루지는 않지만은 메틸 오렌지라든가 브롬팀을 흔히 BTB라고 많이 쓰거든요.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호흡이나 광합성 실험에서 BTB 수용액에다가 검정말을 키우고 하면서 색깔이 변하는 거, 이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BTB 용액하고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를 여기다가 한번 비교해보는 라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 메틸 오렌지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는 붉은색이죠. 중성과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BTB 용액은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근처, 염기성에서는 푸른색 근처.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작은 홈판에다가 이렇게 스몰 스케일 케미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SSC 실험이라고 하죠. 스몰 스케일 케미스트리. 그래서 용액 조금만 넣고 이렇게 홈판에다가 하면 바로 색깔을 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한눈에 넣고 보면 이렇게 비교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초등학교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다고? 리트머스 종이하고 페놀프탈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지시학이 변색 범위를 뒀는데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그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영역이 아주 좁죠, 그죠? 염기성이 이 부분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썩 훌륭한 지시학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는 데는 좋은 지시학이지만 산성이나 중성에는 별로죠. 그 다음에 이제 리트머스 종이도 그렇고, 리트머스 종이는 조금 더 칸이 더 많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나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이쪽 염기성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으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양한 염기성을 보려고 할 때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하나만 쓰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임용고사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강의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 교과서에서 천연 지시약으로 양배추를 사용하는, 그런 양배추를 지시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실험이. 그래서 양배추를 가지고 물에다 넣고 끓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색소를 추출을 하는데, 이 양배추를 지시약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양배추에서 뽑아낸 색깔을 나타내는 물질 안에 안토샤이아닌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거든요. 이 안토샤이아닌 때문에 이 안토샤이아닌이 기본적으로 그 산성이냐 아니면은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색깔을 변하는 게 차이가 나거든요. 바로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쭉 찍어 놓은 게 요건데요. 산성이 강할 때 붉은 쪽이고 염기성이 강할 때는 노란 쪽으로 가더라. 여기 있는 건 이제
안토샤이아닌의 그런 그 부조식을 한번 적어본 거고요. 복잡하죠? 이거 뭐 외우려고 들으지는 마세요. 그냥 이런 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이러이러한 거를 섞어가지고 요새는 그 만능 지시학이다 그래가지고 pH 1부터 14까지 이렇게 색깔 변화를 보고 이거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뭐 중성이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 시간에 사용을 할 것입니다. 사용을 했을 거기도 하고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실험을 정상적으로 하고 올라왔다면. 자, 안토사이아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거 건강식품이에요. 고동식물의 잎이나 줄기, 뿌리, 꽃, 과일 어느 조직에나 생기는 소위 물에 녹는 수용성 물질인데요. 주로 과일과 꽃에 많아요. 그래서 안토샤이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얘네들은 이제 플라보이드 계열의 물질인데 냄새와 맛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안토시아는 각 식물에 위치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아래에서 열매, 그럼 열매에서는 주로 동물을 유인하는 색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래야만이 그 열매 안에는 씨가 들어있으니까 동물이 그거 열매를 먹어줌으로 씨를 사방 여러 군데 여기저기에 퍼뜨려 줄 수가 있는 거죠. 꽃 같은 경우에는 색깔로 이제 곤충을 유인해서 꽃가루가 수분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고, 잎에서는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한테 건강식품이라고 한 건 바로 요건데요. 안토샤이아닌 자체가 식물세포에서 이제 활성산소 해가지고 독성이 강해요. 그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소위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식물세포가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데 중요한 그런 물질로 안토샤이아닌이 작용하고 있고, 우리 사람들한테도 이런 면에서 매력적인 그러한 성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산하고 염기성 물질을 섞게 되면은, 소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중화 반응이다, 이런 말을 써요. 즉, 중화라고 하는 건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하고 염을 생성한다. 염은 바로 우리 소금과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반응식에서는 이런 것을 생성하는 반응으로 중화시킬 때 열이 그걸 우리가 중화열이다 그러는데, 중화열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중화로 강산인 뭐하고 산과 그 다음에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을 이렇게 섞었을 때에, 중화 반응을 시켰을 때에 NaOH의 NA와 그 다음에 HCl의 CL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짝염기라고 했던 겁니다. NA와 CL이 만나서 뭐가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염기의 OH하고 누가 만났죠? 산에 그 H가 만나서 뭐가 됐죠? 물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염을 형성하는 거, NaOH와 같은 염을 생성하면서 열을 발생하는, 물과 염을 생성하면서 열을 발생하는 걸 우리가 중화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성용액에서 Q가 하나 있죠. 산성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첨가하면은 산성도 약해지고 염기성도 약해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결론부터 내리긴 했지만 왜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당연해요? 자, 여기 위에 그림을 보세요. 염산에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인 수산나트륨에서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얘네들이 해리가 쫙 돼서 OH 농도가 높으니까 강염기를, 그 다음에 수소이온 H 플러스의 농도가 높으니까 강산 형성을 했는데, H 플러스하고 OH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HCl의 H이온이 줄어드는 거고, NaOH의 OH 수산화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줄어들으니까 결과적으로 OH 줄어들면 뭐가 약해진 거야? 염기성. H 플러스가 줄어들면 뭐가 약해진 거야? 산성. 그러니까 당연히 양쪽이 다 약해지고, 결국은 양이 세기가 비슷하다면은 어디서 만날까요? 7에서 만나겠죠. 뭐 7? pH가 7인
그곳에서 만나겠죠. 그죠? 자, 이런 중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